시작해. 자, 리더십 이론의 발전 과정 얘기했고, 그 다음에 특성 이론 얘기했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특성 요인에 따라서 이제 리더십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특성 이론적 연구와 행동 연구와 상황적 리더십 이론이 세 가지로 리더십 이론은 발전되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예습을 했기 때문에 아, 이게 무슨 소리지? 아, 그래, 대충 그런 소리 내 들은 것 같아. 이게 되는 건데 처음 얘기하면 이게 뭐지? 특성은 뭐고 행동은 뭐고 상황은 뭐지? 그런데 그게 쫙 길게 설명이 나오니까 아, 이게 뭐야? 리더십 엄청 어려운가 봐. 어? 야, 똑바로 못해. 어? 내 반장할 때 야,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 됐는데 머리 복잡한 거야, 이거. 그러나 한 100년 동안 리더십 연구원 학자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자, 정리한 거를 우리 보면 자, 특성 이론은 뭐냐? 그 사람의 리더의 트레이트와 어트리뷰션, 속성, 그 다음에 그레인맨, 티어리, 위인, 자질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 리더는 타고난다. 그래서 신체도 뭐 사회적 배경도 지능도 성격도 뭐 과학수의 능력, 성취 욕구 말이죠. 사회적 특성도 뭐 감동도 있고 인간적 매력도 있고 이제 정말 이러기 힘들지. 이렇게 되려면.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 아니면 리더기 어렵다. 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징기스칸, 뭐 알렉산더, 뭐 나폴레옹 뭐 얘기한 거예요. 어? 자, 그런데 특성론에 한계가 있다. 리더의 특성에 관한 연구 결과들은 성공적인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럼 난 뭐 키도 능력도 뭐 그런 것도 없는데 나 리더가 될 수 없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또 연구가 시작됐다. 그런데 유클이나 여기 나오는 학자들은 뭐 다 여러분들이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경영학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근데 그 리더의 특성들, 효과적인 리더의 특성들, 상황의 적응, 사회 환경 경계심, 야망, 협동, 단호함, 열정, 지구력, 스트레스에 대한 인내력, 책임감, 기능은 뭐야? 현명, 언변, 조직적인 능력, 설득력, 좋은 건 다 있지. 자, 좋은 건 다 있어. 그래서 이런 것이 리더의 특성이다. 이렇게 연구를 했단 말이죠. 근데 요거를 이제 또 내가 지난번에 여러분께 나눠줬던 그 파워포인트 자료에 보면 그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거기 뭐 리더의 특성이 뭐 신뢰, 뭐 선견력, 뭐 쭉 있는 거에 보면 여러분들한테 한 5개만 골라봐라. 그러면 나는 뭐 신뢰, 뭐 정직, 뭐 이렇게 고를 거야. 근데 밑에 설명을 보면 상위 랭크되어 있는 뭐 선견력, 정직력, 뭐 무슨 뭐 이런 거 한 몇 가지는 4개 그 대륙, 유럽, 뭐 아시아, 호주, 뭐 미주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 상위 랭크되어 있는 특성들이. 그러고 보면 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인종을 불문하고 우리가 이런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된다 하는 것에는 공통점이 있다. 비전이 있어야 되고 뭐 정직이 있어야 되고 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은 비슷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리더가 되려면 그런 것들은 갖고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비슷하더라. 자, 그래서 이제 야, 그럼 우리는 뭐 그런 타고난 자질이 없으면 우리는 리더가 못 되나?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또 시작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행동적인 이런 행동 이론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리더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냐? 난 타고나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 내가 훌륭한 리더가 될 수 있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행동론적 연구가 시작됐는데 거기서는 뭐 보편적 행동이다, 상론적 행동이다 그랬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행동론 하면은 X축 뭐야? 과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Y축 뭐야? 인간에 대해 관심이 많고 그래서 제일 좋은 게 뭐라고요? X는 9, Y는 9, 9구형 이상적인 리더십이다. 이 행동이론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과업에 관심 많은 건 뭐야? X는 9, Y는 1이가 9일형. 인간에 관심 많은 건 뭐야?
x는 y는 9니까 190, 뭐 110 이렇게 이제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블레이크와 무톤 교수가 얘기한 건데, 그럼 행동 이론을 그 사람만 연구했냐? 아니에요. 오하이오 주립대학, 미시간 대학 뭐 여러 대학에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오하이오 대학에서의 연구. 그래서 그 1000개가 넘는 차원을 제시하고 서로 두 개의 조사형에서 어떤 것이 그 리더십에 가장 좋은 거냐. 그래서 배려, 감성, 생산 중시, 뭐 구조화 뭐 이런 것들을 해서 해보니까 1과 4가 가장 필요한 것 같다. 1은 뭐야? 배려하는 거 뭐야? 인간에 대한 관심. 4는 뭐야? 구조화, 과업. 그래서 두 가지를 뽑은 거야. 그래서 뭐 다 하면 이제 이 그래프가 막 복잡해지겠지. 그 X축은 과업에 대한 거, Y축은 인간에 대한 거. 이 두 가지가 가장 많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보자. 그래서 연구를 해서 요거는 이제 오하이오 대학은 요 정도로 연구를 한 거야. 여러분들 연구라는 게 자다가 발딱 일어나서 내가 오하이오 대학의 어떤 교수인데 나 이걸 연구했다. 그게 아니고요. 과거부터 연구를 해온 것들을 발전시켜 나오는 게 그 연구야. 여러분들 나중에 박사학위 논문, 석사학위 논문 대학원 가서 쓰게 되면 제가 막 연구를 혼자 했는데 막 이런 거 했습니다 하고 탁 하면은 학위 못 받아. 왜? 네가 그 연구한 건 좋은데 그게 과거의 그런 선행 연구하고 또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거냐.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연구했던 거를 다 우리가 한번 또 찾아봐야 돼. 그래서 행동론적 연구가 이렇게 되고 누가 이렇게 되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대학 교수들이 이렇게 연구했어요. 또 그걸 가지고 또 발전시켜서 미시간 대학이 또 연구가 되고 뭐 어디가 되고 또 블레이크 무턴의 연구가 되고 뭐 이렇게 발전되는 거야. 그래서 발전되어 온 과정에 내가 하나를 새로운 아이디어를 하나 추가하면 박사학위 논문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아무도 안 한 걸 내가 막 혼자 했다. 그거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곤란해. 이 연구라는 건 항상 연속성과 누적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예요? 이게 결국 과거에 대한 게 관심이 많고 인간에 관심이 많은 이 배려가 높고 구조가 높고 한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구구형이다. 이게 뭐야? 배려가 구조가 높고 과업이 높고 배려가 높은 거 구일형이다. 지시형, 지원형, 코칭형, 그렇죠? 지원형, 그다음에 위임형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S1, S2, S3, S4, Situation 1, 2, 3, 4 이렇게 이제 우리가 뒤에 가면 알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거를 연구를 해서 구조화는 뭐냐? 리더가 작업을 어떻게 시키고 계획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부하에게 어떻게 이렇게 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배려는 뭐냐? 리더가 상호 신뢰, 부하의 상호에 대해 존중, 따뜻한 분위기 뭐 이렇게 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두 가지를 이제 가지고 연구를 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에서 한번 연습을 했던 블레이크와 무톤의 이제 연구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오하이오 대학에서 그렇게 연구했는데 이제 이 블레이크 무톤 교수는 과업 구조화라는 것을 이렇게 생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생산. 그 다음에 배려를 사람에 대한 관심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박스를 해보니까 이게 팀형, 권위복종형이 뭐야? 9일형이죠. 중도형 5호형이죠. 컨트리 클럽 1구형이죠. 무기력형 11형이에요.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지금 보니까 팀형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권위복종형은 좀 딱딱한 것 같고 컨트리 클럽 하면 좀 노는 것 같고 중간에 애매한 것 같고 무기력하면 나쁜 것 같잖아. 이때 행동이론에서는 뭘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9구형을 제일 좋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하면 이런 건 별로 안 좋은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상적인 9구형이다. 그래서 이제 9구형은 뭐예요? 일의 완수가
조직 목표 달성과 더불어 함께 나눌 몫을 통한 구성원들 간의 상호 이전성으로 이루어진다. 즉 신뢰와 상호 존중의 인간관계를 이끈다. 이게 가장 좋은 거지. 뭐 이렇게만 팀이 운영되는데 얼마나 좋겠어. 우리 지금 조를 지금 만들었잖아, 그렇죠? 조장 손 들어봐요. 조장. 각 조에 우리 4개 조 있잖아. 조장 손 들어봐. 근데 지금 우리 여기 4조지? 이제 답사도 갔다 왔잖아요. 근데 어디 생각만큼 잘 되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조장이 잘하고 우리 조원들이 잘 협력이 되는 거지. 다른 조는 어때요? 잘 되는 것 같아요? 1조. 잘 되고 있어요? 2조. 잘 되고 있어요? 3조. 3조. 잘 되고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조장도 똑똑하고 조원도 똑똑하니까 서로 말귀를 알아듣고 탁탁탁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잘 되는 거야. 근데 조장은 똑똑한데 조원들이 덜 똑똑하다든가, 조원들은 똑똑한데 조장이 안 똑똑하다든가, 전부가 자기 생각만 하면 어떡할까? 힘든 거야, 힘든 거야.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다 우수한 집단으로 되어 있는 팀은 별 문제가 없어요. 뭐라면 말귀를 다 알아듣거든. 뭐라 그러면 다 알아가 탁탁탁 한다고. 근데 문제는 모든 조직이 다 이렇게 우수한 사람만 모였냐? 아니라는 거지. 경험이 많은 사람, 없는 사람, 뭐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뭐 성격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모였단 말이야. 리더도 경험이 많은 리더가 있고 없는 리더가 있고 말이죠. 외향적인, 내성적인, 뭐 적극적인, 소극적인 다양한. 그러니까 그때는 어떡하냐 말이야. 그때는 어떡하냐. 그래서 극우회하는 게 좋다는 거야. 이 블랙컴 무턴 교수는. 그러면 구의령은 뭐야? 권위복종. 인간관계보다는 생산에 관심이 높아서 과업승리의 능력을 중시하고 성과를 달성한다. 내가 이제 이런 유형이야. 내가. 그러면 나는 이런 유형이면 나는 그러면 생산에만 관심이 많고 사람은 나는 그냥 X 무시하는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람도 다 좋아해. 사람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근데 단지 내가 똑같은 선상에 있다면 이거를 더 관심을 가질 뿐이야. 자, 이쪽 1구형 컨트리 클럽형이라고 그러는데 컨트리 클럽이 뭐예요? 컨트리 클럽이 뭐야? 골프장에서 골프 치면서 이제 재미나게 골프 치면서 이제 얘기하면서 뭐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같이 골프 치고 재미치게 노는데 뭐 그거 과신경 쓰나? 왜 뭐 이런 경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골프장에 가서 비싼 돈 내고 해요? 맨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니까 거기는 저 푸른 초원에 공 하나 가지고 그냥 쇳덩어리로 치면서 그냥 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으니까 좋지. 편하고 스트레스 풀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과부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인가? 아니죠. 관심이 있는데 좀 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우선적일 뿐이지. 자, 5호형은 중간이고 1, 2형 무기력이다.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 자신의 직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노력만 기울이고 자율성을 강조한다. 근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 잘 봐요. 중요한 게 있어. 생산과 인간에 대한 관심이 낮아. 그거 뭐라 그래? 이거 뭐야? 능력 없네? 생산과 관심에 모두 낮아? 능력 없잖아. 자신의 직분 유지에 필요한 최선의 노력만 기울여. 능력 없네. 자기가 최선만 노력을 기울이네. 근데 뒤에가 뭐야?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는 목표가 있는 거야. 목적이. 자율성. 잘하니까 스스로 하라고 자기가 간섭을 덜 하고 뭐 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최선의 노력하면서 알아서 하도록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쁜 거면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지. 어떨 때야 알아서 착착 돌아가는 데 가서는 이게 좋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제 이게 한동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론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는데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뭔가 여기에 좀 더 필요한 뭐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상황적 리더십 이론에 나왔는데 우리는 상황적 리더십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 누구와 누구의 상황 대응 리더십을 내가 공부했죠? 여러분 함께 처음에 공부했죠? 이럴 수가. 이럴 수가. 아까 블렌차드, 허쉬. 예습했어 안 했어? 안 해. 예습 복습했어 안 했어? 복습만 했어? 아유 훌륭해. 이따가 얘기 좀 해. 아니 지금 아직 기말 시험이 한참 남았으니까 아직 여유지. 그렇지? 근데 수능 1등 한 사람은 뭐라 그래? 항상 예습과 복습을 그때 철저히 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한 10조 남았는데 계속 얘기할 거야. 계속 반복되게. 자, 허쉬 초콜릿. 그렇지? 허쉬 초콜릿과 누구야? 가나 초콜릿 하면 좋겠는데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저기 쟤네들은 왜 꼭 요 시간에 여기 와서 들은지 몰라. 좀 더 소문이 나면 나갔다 와야 돼. 쉿 하고 와야 돼. 허쉬와 블렌차드 교수가 상황 대응 리더십을 얘기했는데 허쉬와 블렌차드 교수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 교수가 얘기했어요. 여기 책에도 보면 여러 이론들이 있어. 뭐 피들러라든지 뭐 여러 이론인데 가장 왜 그 여러 이론이 있는데 왜 허쉬 블렌차드 이론을 많이 얘기할까? 그게 가장 이해하기 쉽고 가장 많은 사람들한테 호응을 받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피들러의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좀 어려워. 이해하기 좀 어려워. 근데 이거는 쉽단 말이야. 자, 그러면 이제 다른 이론도 내가 설명할 텐데 좀 어려워. 설명해도 좀 특히 어려워. 그래서 그거는 상이론에서 대표적으로 허쉬 블렌차드 얘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래. 물론 리더십 박사기 논문 쓰려면 다 알아야 되지만 뭐 그건 아니니까. 자, 하우스의 경로 목표 리더십 이론. 이것도 상황 대응 리더십 이론의 한 가지인데요. 하우스는 뭐고 경로 목표는 또 뭐냐? 하우스는 사람이야. 학자야. 경로 목표가 뭐야? 자, 이렇게만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근데 자, 이런 그림을 하나 보면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이해가 갈 거예요. 뭐냐면 리더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지시를 하거나 지원을 하거나 성취지향적으로 참여적으로 어떻게 행동을 해서 이제 성과가 잘 나타나도록 리더가 효율성 있는 어떤 그런 결과를 얻는데 그런데 중간에 뭐가 있어? 상황 적합성이라는 게 중간에 있어. 상황 적합성. 뭐냐니까 부하의 능력이 좋으냐 나쁘냐, 경험이 많냐 적냐, 통제 폭이 넓으냐 좁으냐, 뭐 과업 구조가 어떠냐, 권위체계 작업 집단이 어떠냐 따라서 이 똑같은 지시를 해도 뭐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처럼 우수한 집단은 한 번만 얘기하면 말귀를 알아두고 탁탁 해. 근데 말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도 계속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리더는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인간적인 배려를 해야 돼? 아니면 약간 지적인 걸 좀 섞어야 돼? 섞어야지. 야,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한다. 응? 마지막이야, 이거. 똑바로 잘 알아들어? 그럼 이제 애들이 어때? 이게 마지막이랬는데 큰일 났다. 이거는 못 들으면 나 이제 못하는데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야?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됐어, 지금? 리더는 이 상황에 맞춰서 리더십을 달리 가져가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지. 단순해. 전에는 그냥, 야, 저 9구형이 제일 좋은 거야. 9구형을 해. 어? 9일형, 1구형, 5구형 이런 거 안 좋은 거야. 9구형을 해. 그랬는데 문제가 뭐였어요? 잘하는 사람한테 계속 얘기하면 싫어해. 우리가 알아서 하는데 자꾸 저러지. 우리 리더는 왜 저래 자꾸.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을 가지고 이 상황이 여러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연구했는데 그것이 뭐야? 하우스의 경로 목표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좀 말 좀 되네. 그 다음에 이제 피들러의 상황 적합적 리더십.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어려워. 그래서 그냥 그런 게 있다. 라는 정도로만 얘기하면 되는데, 자, 뭐 대충 이런 얘기야. 보면 되게 복잡한 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리더 구성원 관계가 좋다. 가업 구조화가 잘 생산이 높다. 아주 권력도 강하다. 상황 통제 이런 것도 아주 굉장히 좋다. 그런데 여기 LPC 척도는 뭐냐면 리더를 얼마나 신뢰하냐, 뭐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단계가 있어요. 근데 뭐 이게 잘 될 때는 뭐 과업 지향적으로, 태스크 지향적으로 하고, 근데 뭐가 관계도 나쁘고 뭐 이러고 권력도 강하고 막 그럴 때는 어때? 안 좋잖아, 상황이. 그럼 어떻게? 좀 이 관계를 지실 변도보다는 상황이 배려하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좀 당겨오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 이게 무슨 뭐 새로운 거야?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엄마는 내가 공부 잘하고 막 그러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냥 알아서 해라고 그러다가 내가 공부도 안 하고 놀고 맨날 이러면 막 맨날 혼내고 막 우리 엄마는 다 하던데 이거. 그렇지? 그렇잖아. 인간은 다 기본적으로 그런 강약을 조절하고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쭉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의 엄마는 되게 훌륭하신 거야. 그런 거 보면. 공부 잘할 때 그냥 잘해라. 맛있는 거 뭐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 뭐 사줄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막 하잖아. 근데 잘하고 있는데도 너 뭐 어떻게 된 거야?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자꾸 그러면은 왜 잘하는데 자꾸 그래? 내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그지? 그런 거를 핀트를 못 맞추면 그건 좀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잘 한다. 그걸 학문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자, 그래서 피들러가 제시한 이 세 가지는 리더와 구성원 간의 관계, 그 다음에 구조화, 권력,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행동에 이뤄서 얘기했던 구구형, 항상 이상적인 것만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과평으로 하다가 어떨 때는 인간형으로 하다가 이런 것들을 그 상황을 쭉 정리해 본 걸 파악해 보고 그걸 달리 가져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이게 상황 대응형 리더십의 이론으로 발전됐다는 거죠. 아까 이제 하우스 경로 이론처럼 이제 이것도 원인과 결과로 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 이제 리더와 구성원의 관계가 좋으냐, 가업의 성과가 좋으냐, 리더의 권한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가업 지향적인 리더십을 할 거냐, 관계적인 리더십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또 리더 LPC라는 것은 리더를 부하가 선호하고 좋아하느냐라는 거에 점수를 매겨서 리더가 부하들이 많은 그 선을 받고 있냐 없냐 이런 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고 해서 이런 이제 표를까지 발전돼 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허시어 블란차드 교수는 그럼 어떻게 이걸 또 발전시켰는가? 보니까 우리가 앞서 공부했던 것처럼 리더십이라는 것은 여기 공식이 있어요. 리더십은 함수관계인데 리더와 팔로워와 그 다음에 상황, 시츄에이션의 함수관계다. 그래서 리더가 리더십을 발휘할 때 팔로워의 어떤 그 상황, 팔로워의 상황, 시츄에이션 1, 2, 3, 4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계속 와서 설명하고 뭐 하고 막 그러잖아. 그렇죠? 3, 4학년 이런 거 다 옛날에 했기 때문에 안 하지. 뭘 자꾸
새로운 여러분들에게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 상담실이 어디 있고 뭐가 어디 있고 뭐 보건실이 어디 있고 막 가르쳐 주지. 그것은 상황성이 이렇게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야? Maturity 1, 2, 3, 4. 우리가 1학년이야. 성숙도가 지금 여러분이 학교에 적응하는 성숙도가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인 성숙도는 다 능력이 탁월하지만 이 조직에 처음 와서 처음 적응하다 보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910을 할 거냐, 990을 할 거냐, 190을 할 거냐, 110을 할 거냐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것을 이제 상황 대응형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제 이 벨 커브라고, 벨 커브. 벨, 종같이 생겼잖아, 종. 종같이 생겼잖아. 그래서 이게 벨 커브라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 이건 어디서 나온 거야? 이 네모난 거 어디서 나왔어? 에? 이 네모난 거 어디 연구에서 나왔어? 행동이론에서 나왔잖아. X축 과업, Y축 인간. 근데 블랙과 뉴턴은 이걸 9개로 쪼갰잖아. 그리드, 격자를 만들었잖아. 근데 오하이오 대학에서는 뭐 했어? 박스 4개로 했잖아,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이 연구라는 게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하늘에 뚝 떨어가고 내가 이걸 연구했다. 이게 아니라 앞에서 연구한 걸 다 연구한 걸 검토해보고 거기다가 이런 새로운 또 아이디어나 새로운 연구를 추가해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고 이러면서 학문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 이제 허신 블란차드 교수님은 종을 그렸어, 종을. 다 종을 그렸잖아. 그래서 자, 리더십은 어떻게 되냐? 종처럼 처음에는 지시형으로 해서 지형, 설득형으로, 참여형으로 위임형을 하는 게 좋다. 근데 어떨 때 이 부하가 성숙도가 Maturity 1, 아주 1학년 때는 지시형, 2학년 때는 설득형, 3학년 때는 참여형, 4학년 때는 위임형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근데 1, 2, 3, 4학년이 섞여 있어. 섞여 있어. 어떻게? 개인적으로까지 우리가 개인까지 관심을 가지고 배려하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팀플하고 뭐 하면 다 같은 1학년이지만 동아리나 어디 있는데 가면 1, 2, 3, 4는 섞여 있다. 그러면 동아리 짱이 이제 1학년들 따로 남으세요. 뭐 하고 나서 자 3, 4, 2, 3은 먼저 가세요. 그거 따로 남겨서 여러분들 요건 이렇게 되고 요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얘기하는 짱은 이 리더십을 안 해. 근데 전부 남았는데 자 내 말 다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하면 그거 다 아는데요. 그럼 뭘? 우리 갈게. 그럼 왜 다 같이 들어야지 남아. 그러면 이제 이게 뭔가 센스가 없는 거지. 근데 되게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아는 사람 먼저 가. 그리고 모르는 사람 먼저 이렇게 해. 되게 그러지 않아요? 그치? 이 교수님들이 무슨 별나라 외계를 연구한 게 아니야. 우리 인간을 연구한 거야. 인간을 연구했는데 되게 보니까 요렇게 다 가라 그러고 1학년 남겨놓고 따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라는 걸 연구해서 요거를 하나의 이론으로 만든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잖아. 근데 이거를 누가 학문적으로 연구해 놓지 않으면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잘하고 어떤 사람 못하고 막 이게 그냥 중구난방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이론을 우리가 공부하면 이거는 학자들이 여러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하고 연구해서 축적돼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이 학설이니까 굉장히 이 신빙성이 높은 거지. 그리고 이 검증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해서 이렇게 바로 적응하면 어때요? 시행착오가 적죠. 그리고 엑셀런트 하죠. 그리고 바로 효과가 나죠. 그러니까 뭐야? 알아야 면장을 해먹는 거예요. 그렇지? 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타고난다. 해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해서 상황에 맞춰서 해야 돼. 이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의 성숙 단계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팀도 이 S1, C71 팀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을 때는 910에다가 중간 단계 990 그 다음에 성숙이 잘 돌아가면 190 그 다음에 잘 했을 때는 위임형.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지금
조장도 많이 얘기해야 되고 각자가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할 거냐 저떻게 할 거냐 많이 얘기해 갖고 이제 정리가 되고 해서 착착착 돌아가고 내가 알아서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아울렛에 가서 실제 할 때는 벌써 연습하고 다 이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가 맡은 역할을 착착착착 한다는 거지.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할까 이제 많은 이제 얘기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 마지막에 쫙 끝나고 나면 이제 해산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한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책을 통해서 쭉 설명하는 건데 S1에는 아까 얘기했죠. 상황이 우리 팀이 처음 초기 된 상황인 지시형, 좀 발전될 때는 설득형, 그다음에 아주 잘 돌아갈 때는 참여형, 그다음에 완전히 끝나가면 이제 위임형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좋고 그다음에 머처리티 1,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군대 가면 1등, 2등병, 1등병, 뭐 상병, 병장 가면 어떻게 리더십을 그거에 따라 달리해야 될 거냐라는 것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결국 훌륭한 리더는 뭐야?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폭넓은 식견과 명확한 비전,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를 위한 촉매 역할, 변화를 촉진하고 또 아랫사람과의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정말 리더가 지금 정말 그런 훌륭한 리더십을 가져야지 조직이 발전하고 성장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 가면 현대의 다양한 리더십이 나오는데요. 그거 이제 다음에 할게요. 자, 그래서